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인년 계사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죠. 음화. 자, 음화인 정화는 우리가 등촉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고 촛불 같은 개념, 그다음에 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을 때 정화는 달이라든가 달빛 또는 이제 별빛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저께 공부했던 양화인 병화가 있습니다. 양화인 병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태양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양지화하고 이제 등촉지화하고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가 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가 되는데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는 아무래도 좀 강렬하고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달빛, 별빛처럼 좀 같은 화이긴 하지만 빛이라든가 열기가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무조건 약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 금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에 병화는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보지만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도 보죠. 모닥불, 촛불, 전기불 등등은 보다 사람이 만든 불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항상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하다. 모닥불은 장작이 필요할 것이고요.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파라핀인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불을 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시사철 정화는 간목이 있어준다고 하면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단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간, 병화든 정화든 이것이 일간으로서 볼 때는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도 있지만 열기의 개념도 있죠. 자,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보는 것이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빛으로 단련하진 않죠. 열기로 단련하는 겁니다. 근데 일간일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본다. 그래야 그 일간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점. 정화도 병화도 일간이 왕하면 빛은 강해지는 것이고 굉장히 조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는 조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도 왕하면 임수를 지용해서 빛은 보강을 하되 뜨거워진 열기는 시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가 태어난 월령이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 봤으니 격곡을 보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사화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했죠.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격을 논할 때는 양화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겁재가 되겠죠. 그래서 격이 겁재격이냐? 아니죠. 겁재격 또는 비견격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4월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 등령, 일간 자체가 등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지 걸럭구역에 준해서 사주를 분석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니 당연히 임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고 수가 4월에 약하니까 금으로서 수를 이렇게 생해줄 수 있는 재생 관의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4월의 정화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의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정화 입장에서는 있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얻었습니다. 자, 정화가 4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왕합니다. 인목 하나 얻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조열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그러면 저 인목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지 일지에서도 묘목을 얻었습니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가 왕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분비회가 돼서 오히려 목생화에서 화를 생하게 되면은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가 너무너무 조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 연간에 아쉽게도 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돼요?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목생화, 화하니까 화가 굉장히 왕하고 그 다음에 수가 없으니까 인목이라든가 묘목은 목분비에서 더욱더 국세를 조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간의 개수 천간에 있지만은 이 개수 7살이긴 한데 정화는 7살 쓰지 않죠? 아니죠. 저렇게 목화가 왕하면 7살이라도 저걸 써야 되죠. 이걸 이제 하나 있다고 해서 독살격 뭐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는데 저건 개수를 써서 일단 뜨거운 열기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다? 저 개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뿌리가 없으면 화가 왕하죠. 그러면 화다수 갈이 돼서 작은 물이 볶여져서 훌렁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저 독수오곤이라고 하죠. 독수오곤 작은 물이 뺏겨져서 날아갔다. 그러니까 프라이팬 시뻘겋게 달궈놓은 다음에 거기다 물 2방울 물 한 컵 이렇게 살짝 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하다가 휙 하고 날아가죠. 그게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거고 배수거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 이게 잔배자잖아요. 한 잔의 물로 한 수라의 땔감을 해놨는데 불이 붙었어. 그 불 끄겠다고 한 잔에 술잔에 있는 물을 갖다 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개수가 뿌리가 없으니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반드시 보다 관성이라든가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4월생의 원령을 득해서 굉장히 신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목과 인목을 얻어서 화를 다시 생해죠. 수가 없으면은 목분비에 다 제가 돼서 날아가 버릴 친구들인데 더해서 병화까지 투출돼서 더욱더 조열하죠. 자, 개수가 투출돼서 이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개수가 뿌리가 없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저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들이 오면 좋을 것이다. 경자시가 되면은 자수를 얻었고요. 사중에 지장간 경금이 투출돼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거 7살이니까 뭐 안 좋겠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려면 어쩔 수 없이 7살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이제이라고 하죠. 오랑캐를 잡기 위해서는 오랑캐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신축시가 있습니다. 신축시 이거는 이제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죠. 신금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여기를 좀 흡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축토에 뿌리를 둔 신금 개수 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를 다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힘이 역부족이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임인씨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다시 하나 있지만 이 임수나 월간의 개수나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이 더 많아져서 수의 기운 그나마 약한 수의 기운을 뺏어서 화를 생하게 되고 화가 다시 염렬해지면 저 임수 개수는 또 어떻다 말르죠. 그러니까 임수 개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죠. 그죠? 이것도 그렇고 계묘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습토 하나인 진토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흡습하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돼서 조열한 국세를 조우하고자 하나 이것도 힘이 매우 부족하다. 더해서 갑목의 천간에 투출돼서 화를 생하고 있다라는 점. 갑진시하고 신축시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갑진보다는 제가 봤을 땐 신축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사병호 정묘시 너무 염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왕격이죠. 전왕격으로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염상격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 없는 개수라도 있으면 이거는 이제 파격이죠. 파격.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염상 이런 뭐 전왕격, 종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주
개수를 보면 특수한 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 다 일반 내격으로 생각해서 보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고요. 우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뭐죠?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합니다. 정화 입장에서 무토 상관이 투출되게 되면은 개수를 파하게 됩니다. 뭐 7살이니까 이것은 상관 제살이 아닐까요? 관 제살되는 그러니까 좋은 것 아닐까요가 아니라 이거는 개수가 약하죠. 아무리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 제살이 아니라 제살태 과가 된다. 저 7살을 살려서 저 뜨거운 열기 조절시켜줘야 되는데 무토가 투출돼서 저 개수를 갖다가 묻어버린 거죠. 못쓰게. 도둑이 들어오면 적당히 해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너무 저 터트려 놔가지고 오히려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 도둑을 팬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감방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죠. 개수가 들어오면 안 좋을 것 같지만 저 개수의 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무토가 저거를 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이거는. 그래도 이제 신증 있는 인수를 쓸 수 있다곤 하더라도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겠고요.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 되니까 좋게 볼 수 없겠고 경술시도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생시는 신해시죠. 물론 이제 해묘합이 된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 쓸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해묘합이 됨으로 인해서 해수의 기운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으니 뜨거운 절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신금이 이제 개수를 생각해주는 문제도 되고 단지 금수로 너무 이제 가가지고 저 개수가 이제 너무 왕해지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할 거고요. 여기 때 이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병신 정유대운 때 뭐가 된다? 인신충 묘유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명 같은 건 70대 때 인신 묘유충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의 경우에는 30대 40대 인신충 묘유충이 되면 이때 좀 삶이 좀 곤란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생시도 정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날짜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경자 신해 그 다음에 신축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꼭 오늘만이 날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내일 모레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고 보다 좋은 날, 그 좋은 날 안에서도 보다 좋은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